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일 방미를 합니다. 그리고 29일, 30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뭐 먹구름이 잔뜩 껴있죠. 뭐 도저히 제가 지금 만약에 청와대 외교안보 담당 비서관이다 했을 때 저보고 해법 가져오라 그래도 뭐 도저히 해법을 낼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스스로 몰아갔습니다. 뭐 남이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몰고 갔습니다. 파토를 내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렇게 하면 미국이 겁을 먹고 물러날 거라고 믿은 건지 뭐 도저히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연속적으로 벌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나가서 사드는 미국이 2017년까지 미사일 발사대 1기만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2018년도에 배치하기로 약속했다. 누군지 왜 그런지 몰라도 이걸 갑자기 깨고 서둘렀다. 그거 보고 정말 미국이 얼마나 확 돌았을까요? 미국은 워낙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1일 1비 안 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저런 거 다 분석하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워싱턴 가서 사고친 문정인 특보를 그제 23일에 만나가지고 또 자문을 들었다. 아니 청와대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문정인 특보 발언 가지고 사고가 터졌을 때 엄중 경고했다면서요. 입 조심하라고. 그걸 대통령이 다시 불러가지고 자문을 들어요. 정말 큰일 났고요. 문재인 정권도 문재인 정권이지만 문재인 정권이 손바닥 들여다보시 탁 보이는 저런 잔꾀를 자꾸 쓰는 것도 저런 거도 간파 못하고 박수치는 국민들 자체를 개 돼지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만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행정부, 미국 언론,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금 한국에서나 쓰는 그 수법을 갖다 쓰니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막 우라가 터집니다. 우라가 터져요. 자, 이 책을요. 미국, 한국을 버리다. 시어도어 로스벨트와 한국. 나가타 아키우미. 일본의 학자가 지은 책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기파랑 출판사에서 번역돼서 나온 책인데 윤창중 TV에서 얼마 전에 이게 소개를 해서 제가 부랴부랴 구하려고 했는데 절판이 돼서 이 도서관에서 제가 이거 프린트 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내가 저작권 이건 뭐 모르겠는데 기파랑 쪽에다가 비용 지불하면 되겠죠. 책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대통령 방미 전에 이건 빨리 읽어야 되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전에 이거를 분명히 읽고 갔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다고 읽을 뿐도 아니고 또 읽는다고 또 이해할 뿐도 아니고 끔찍합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른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좀 이상한 승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중재로 통해서 일본과 러시아가 협의를 하고 그 유명한 미국의 태프트 전쟁 장관과 일본의 가스라 수상이 도쿄에서 모여서 한국의 지배를 일본이 하고 필리핀 지배를 미국이 한다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하면서 제가 자꾸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가스라 테프트 관련 책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한국 책을 못 찾겠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전문서적으로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흔히 쓰는 교보문고나 예스24에서는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창중 씨가 소개해준 요 미국 한국을 버리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조치대학교 문학부 사학과 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도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쓴 동기는 이런데요. 이게 이제 이른바 석사 논문을 이제 책으로 만들었겠죠. 그래서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상황인데 그 당시 서울올림픽 때 좀 한국 국민들이 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야유를 퍼붓고 소련을 환영하고 이게 있었죠. 그 당시 사실 미국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때 이제 이른바 이 나카타 아키움이라는 교수가 그 상황을 보고
야, 이 한국에 도대체 반미 감정이 어디서부터 있었을까? 그거를 조사하면서 1905년 상황을 추적해서 이제 쓴 논문이자 책인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 논문 그대로 1905년에 이 가스라테프트 미대학이 대한민국 반미 감정의 뿌리라 그러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명백히 고종 황제의 외교의 실정이 거듭돼서 벌어진 결과지, 미국이 한국 너희 미우니까 그냥 무작정 일본에게 넘겨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필을 했어야 되거든요, 미국에게. 근데 전혀 어필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이 볼 때는 정말 이거 아주 안 되는 놈들이네, 이거 놔뒀다가는 위험하게 되겠네, 그렇게 판단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1904년에 시작된 러일 전쟁이죠. 사실 이 대한민국의 나라를 뺏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러일 전쟁인데, 사실 러일 전쟁도 연구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이제 막 다 드러나는데 세계 10대 강국 아니에요. 이 기초적인 것들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나라가 망했으면 그 망한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연구를 안 하니까 지금도 일본 너희들 사과해 이거밖에 더 합니까? 그래가지고 되겠냐 이거예요. 사과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일본은 이미 1894년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남진으로 향해 들어오는 러시아와 결국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조선의 이 고종 황제는 러시아와 일본이 충돌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건데, 일본 뒤에 영국이 있고 느슨하게 미국이 있었던 상황조차도 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멍하니 러시아가 크니까 러시아한테 불붙으면은 살 수 있겠지, 러시아에게 빌붙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 유명한 아관 파천 있잖아요. 러시아 대사관에 고종 황제가 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끌어들이고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도와주니까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부딪히고 있었던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은 영국과 미국이 비슷했을 때입니다. 1900년도 한 초반 때는 미영이 비슷한 정도 이제 국력이었는데, 근데 미국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기 직전이고 영국은 이미 식민지를 쫙 갖고 있었으니까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나라는 영국이죠. 영국이 막 사방팔방에서 러시아와 충돌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를 막아야 되겠다. 근데 이 아시아 쪽에서는 영국이 밀고 들어와서 러시아랑 싸우려면은 도대체 뭐 배를 타고 얼마나 돌아와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한마디로 영일 동맹을 맺는 겁니다. 일본 니네가 이쪽에서 러시아를 막아라, 우리가 다 도와줄게. 세계 최강대국이 일본을 뒤를 밀어주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냐? 기본적으로 미국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는데 국제정치 상황에서는 아주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독립전쟁할 때 프랑스와 이 동맹을 맺은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영국과 같이 갑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당시도 그랬다는 거죠. 영국의 큰 흐름만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일단 러시아와 이제 한 판을 떠야 되는데 영국과는 잡았잖아요. 아주 치밀하게 미국과의 이 동맹 외교를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 이 책 제목처럼 시어도어 루스벨트라는 이 대통령은 그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하고 친척 관계지 동일 인물 아닙니다. 이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은. 아주 호전적인 대통령입니다. 그 해군 대령 시절에 스페인 전쟁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참전을 허락해주지 않으니까 사표 쓰고 민간 기병대 조직해서 전쟁터에 찾아가서 그냥 전쟁 무공을 세운 아주 독특한 인물이고, 취미가 사냥이고,
아주 뭐 막 활동적이고 정력적이고 막 이런 호전적인 대통령이거든요. 이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일본은 사무라이 정신을 계속 홍보합니다. 이 루스벨트에게. 이 카우보이 신봉자거든요. 서부 시대에 총 쏘고 다니는 거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사무라이 정신을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서 조금씩 루스벨트를 이른바 일바로 만듭니다. 아마 이 문화적으로 90년대 한 초반까지 일바 문화가 있었잖아요. 한국도 있었고 아시아도 있었는데 전 세계 최초의 일바가 아마 루스벨트 대통령일 거예요. 일본 문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무라이 문화를. 그랬을 때 이제 이 고종 황제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러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러일 전쟁이 벌어질 때 이미 영국과 미국이 일본 뒤에 서 있었고 조선에 와 있는 미국의 대사 알렌, 유명한 분이죠. 이 알렌이 판단하기에도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고종 황제만 그냥 러시아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 막 일본도 이길 것 같기도 하고 막 정신없으니까 중립을 선언해버렸어요. 중립을 선언하는데 일본이 놔두질 않았죠. 중립을 선언했을 때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약을 맺어서 사실상 전쟁 중에 외교권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중립을 선언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런 게 좀 힘이 떨어지는 국가의 외교인데 러시아가 조선에다가 들어와서 좌지우지하기는 좀 멀잖아요. 일단 일본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이긴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러시아가 강대국이니까 이기겠다 봤지만은 조선에서 근무하는 알렌 주한미 대사가 이미 일본이 이긴다고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그걸 파악을 해서 지금 와서 이제 역사는 뭐 가정이 없지만은 고종 황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일본 편을 들었어야 돼요. 일본 편을 들었으면요 외교권 박탈 안 나가죠. 그리고 알렌 대사가 루스벨트를 만나러 갑니다. 러일 전쟁에서 분명히 일본이 이기긴 이기는데 일본하고 미국하고 이 재해권하고 통상에서 분명히 부딪힌다. 왜? 국제관계선요 인접국가하고는 무조건 이 부딪히게 돼 있는데 일본과 미국이 멀리 떨어져 보이지만은 태평양을 가운데 둔 국경이 맞닿아 있는 국가입니다. 국제정치적으로는. 같이 맞부딪히게 돼 있다 이거 태평양에서. 그래서 일본을 조금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키워놔야 된다. 이 알렌이 그렇게 루스벨트에게 보고를 하는데 워낙 이 일본에서 루스벨트를 잡아놓으니까 도대체 한국이 우리한테 주는 게 뭐냐? 우리가 한국을 조선이죠. 그때 조선이라 불러 대한제국으로도 안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조선으로 나옵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줄 게 뭐 자원이 있냐 뭐가 있냐? 물론 뭐 금광 뭐 이런 것들 몇 개 하긴 했는데 아프리카나 여기 비하면은 뭐 자원 얻을 거 별로 없죠. 그리고 가질 게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알렌은 국제정치적으로 일본과 미국이 부딪혔을 때 견제용으로 조선을 잡아놔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알렌이 이 루스벨트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딱 보니까 다시 와서 보니까 이건 뭐 치안이 하나도 안 돼. 다시 와서 보니까 조선이 그냥 백주대낮에 미국 선교사가 죽어나가고 미국 기업가가 죽어나가고 막 이런 게 막 벌어지니까 야 알렌도 과연 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이제 회의를 갖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알렌이야 워싱턴 정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니까 루스벨트 대통령이 딱 결정했으니까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결국 알렌조차도 조선을 포기하게 됩니다. 참고로 알렌은 이완용과 정말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완용이 친일파가 아니라 친미파였는데 바로 알렌을 활용해서 일본과 미국을 미국의 일본을 견제하도록 해서 그 힘으로 조선을 독립을 유지하자고 이론을 짠 게 바로 알렌하고 이완용입니다. 그럼 이완용은 왜 친일파 됐냐? 알렌이 포기하니까.
미일 동맹이 맺어지면서 알렌도 포기하니까 아 일본하고 미국 손잡았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친일파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완용 이 평전하면 쭉 읽었는데요. 그 당시 지식인으로서 이승만 대통령 한참 이제 어렸을 때인데, 따지면 청년 때인데, 이승만 대통령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이완용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이 국가 살리려고 온갖 머리를 다 쓴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자들보다 이완용이 나아요. 미일 동맹을 이완용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포기한 거지. 그 전까지 정말 미국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그 미국하고 안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고종 황제의 외교력 부재죠. 일단 미국이 어필을 못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전혀 어필 못하고 그냥 형이라 부른다. 형이라. 미국을. 형의 국가라고. 그냥 도와주세요. 이것만 믿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데요. 미국이랑. 미국과 조선이 맺은 조미통상 협약의 제1조에 조선이 외침을 받게 되면은 미국이 들어와서 중재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그냥 외교적 수사인데 고종 황제를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쳐들어오면은 미국이 와서 막아주겠지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이승만 대통령이 거의 억지로 맺어놓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그거 믿고 우리가 좀 까불어도 미국이 도와주겠지. 지금 그거랑 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고종 황제 때랑. 그리고 일본 쪽에서 또 엄청난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선에 하는 행태들, 고종에 하는 행태들을 쫙 미국에다가 보고하는데 얘네들은 놔뒀다가는 계속 청나라에 찝적, 러시아에 찝적 이래가지고 그냥 정신 하나도 없다. 얘를 놔뒀다가 아시아가 그냥 막 시끄럽다. 너무 시끄러워. 우리가 관리해서 좀 조용히 시켜놓겠다. 미국 입장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러시아하고 청나라를 견제하니까 일본이 조선을 이용해가지고 러시아와 청나라한테 못 붙게 딱 막아놓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나쁠 게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약소국이 강대국 놓고 여기 찝적 저기 찝적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일본이 계속 그런 식으로 미국에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얘네들은 원래 그렇다. 얘네들은 그냥 은혜고 뭐고 실리가 없고 틈만 나면 여기 찝적 저기 찝적이다. 지금 보십시오. 이제 문재인 정권이 하는 행태를, 외교 행태를. 그 당시는 러시아지만 지금은 중국이죠. 지금 중국에 찝적거린다고 보지 않겠어요? 미국이? 더빈 민주당 원내 총무가 미국 가서 한국은 그냥 중국이랑 딜쳐가지고 하려는 것 같다. 우리 사드도 필요 없고 뭐 주한미군도 필요 없는 것 같다.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죠. 더빈 원내 총무가. 중국의 찝적이에요. 자, 아베 총리 한국에 갔다가 미 하원 국방의장 문재인 대통령이 안 만나주니까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가 만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이 안보 상황을 미국의 유력 정치인과 아베 총리가 상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일보의 보도를 보면은 백악관에서 일본 특파원들을 불러다가 지금 한국 문제를 상의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똑같아요. 1905년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이 지식인들과 일본의 정치인들을 불러놓고 대한민국을 상의했던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도 일본은 이 조선놈들은 여기 찝적 저기 찝적. 지금 아베 총리가 미국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얘들 봐라 얘들 중국에 찍적 러시아에 찍적 얘들 다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몇 번 얘기했죠. 미국이 한국을 떠나는 순간에 무슨 김정은이 뭐니 그 문제가 아니라 아베가 쳐들어올 수 있다고. 아베 정권 지금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지금 교사들한테 다 설명서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독도 점령하면 어떡할 거예요? 미군 철수한다. 누가 막을 겁니까? 그거 뭐 촛불 들고 뭐 시아시 할 거예요? 아베 물러나라? 촛불 들고? 너무 똑같다 지금 이 상황이. 1905년도에 나라 뺏겼던 상황과 지금이 너무 똑같다. 지금 문재인 정권 쪽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뭐 문정인이가 미국 가서 강경 발언한 것은 배드캅이고, 저 정의용이 좀 미국 달래주는 것은 굿캅이고, 굿캅, 배드캅 작전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냥 세게 막 싸가지 없게 해가지고 겁주고, 좀 선하게 와가지고 야 담배 한 대 펴라, 뭐 너 고생 많지, 이런 작전이 있는데 이걸 하겠다? 배드캅, 굿캅은 슈퍼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수사관이 범죄자 불러놓고 하는 전략을 우리보다 100배 이상 강대국이 미국에다 대고 배드캅, 굿캅을 한다고요? 협박을 한다고? 문정인이가?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또 자꾸 흘러나오는데, 청와대에서 이번 한미 정상은 우애를 가지고 그냥 구체적인 것들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 야, 그걸 또 흘립니까? 아니, 미국이 그 문재인이 불러다가 샴페인 한잔하고 우리 뭐 한미동맹 좋습니다 하고 그냥 돌려보낸다고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 상원의원 16명이 문재인이 들어오면은 사드 배치 조속히 할 것을 관철시켜라, 트럼프. 미국 상원의원이니까 지금 트럼프한테 얘기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문재인한테 경고한 겁니다. 너 미국 워싱턴에 발 들어놓으면은 당장 사드 배치를 선언하고 한미 군사작전 더 늘릴 것을 너 빨리 응답해라. 그걸 미 상원의원 16명이 한 거예요. 트럼프 정권이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다가 이번 정상회담은 우애만 다지고 세부 협의는 안 하겠다. 와, 그것도 번역돼서 트럼프한테 올라가죠. 아니,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아예 입을 열지 말던지, 가서 아무것도 합의하지 말고 슬쩍 도망쳐 오던지. 그걸 좋다고 또 알려놔요, 그거를. 고종이 하는 행태랑 너무 비슷해요. 그냥 하는 건 바이 건마다 다 찍히는 겁니다. 고종의 말 한마디가 다 찍혔거든요, 미국에. 그 백성들 어려울 때 무의들 불러다가 술 퍼마시고 이런 것까지 미국에 보고 다 올라갔습니다. 누가 보고 있겠어요, 그때? 일본이 보고 있죠, 일본이. 지금 아사히 신문이 주도해가지고 계속 미국발 기사 나가잖아요. 미국의 셔먼 국무부 차관이 사드 올해까지 배치해라 통첩했다. 아사히발 신문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과 일본에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보니까 일본의 자가발전으로 봐요? 제가 설명드렸죠. 백악관에서 일본 특파원 불러다가 상의하고 있다고. 일본발 기사는 전부 다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전 이번에 역시 아사히발,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이 목을 딸려다가 탈핵당했다. 전 이것도 정보 소스가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파악하는 거야, 미국은. 야, 그래도 우리랑 좀 잘해볼래 했던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가 있고, 감옥에 집어넣은 문재인과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들 막 박수치고 좋다고 이러고, 그 꼴 보고 지금 계속 일본 언론 활용해가지고 정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국민들과 언론은. 그런 돈이 없죠. 이 꼴 나는 거죠, 이제. 이 꼴 나는 거죠. 미국, 한국을 버리다 이 꼴 나는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오늘 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인사정책에 72%가 너무 잘한다, 국민에. 다른 건 몰라도,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이 수두룩히 거리는 교육부총리 인선에 적합 의견이 64%. 논문 표절한 교육부총리가 교육부총리로 적합하다고 64%의 국민이 지지하고, 문재인 정권이 인사를 잘한다 72%의 국민이 지지하고, 1905년에 여론조사가 없었지만은 그 당시 1905년도요 고종 황제에 대해서 좋다고 박수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나중에 국가 운영권을 뺏긴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가 들어와가지고 판을 엎어버리는데, 그게 정말 국가의 치욕이에요.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자본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경제를 막 성장시키니까 이완용이랑 이토로빔이랑 전국 다니면서 강연할 때 막 태극기 들고 일장기 들고 그거 기록 다 남아있습니다. 그 전까지 완전 까막눈이었고, 그 이후에는 도대체가 나라를 뺏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뭔가 좀 돈 좀 들어오니까 좋다고 이토로빔이 일장기 들고 태극기 들고
나중에 아베가 독도 점거하면은 미국이 떠난 다음에 아베가 독도 점거하면 또 일장기 들고 나올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뭐 지금 사드 반대한다고 뭐 성주에서 설치론자를 또 아마 일장기 들고 아베 찬양할지 모르겠는데 나라가 망해가면은 개개인의 정신 상태도 다 이상하게 썩어 들어가는 거죠. 다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8일, 29일, 30일, 뭐 7월 1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인데 도저히 답은 안 나올 거고 미국 쪽에서 과연 칼을 언제 뽑아들 거냐 그리고 칼을 뽑아 들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릴 거냐 미국은 즉각 이렇게 반응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자, 가스라테프트 밀약 왜 밀약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숨겼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분할 통치하겠다는 내용을 숨겼다가 이게 15년 뒤에 드러납니다. 미국 그런 나라입니다. 앞에서 살짝 웃다가 뒤에서 분석 다 해요. 야 이거 안 되는 놈들 처리해버려. 우린 몰라요. 가스라테프트 밀약된 것도 몰랐단 말이죠. 우리는. 100년 전의 역사 절대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똑똑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똑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